안녕하세요. 닥터 MBC 목서윤입니다. 무릎 퇴행성 관절염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날이 추워서 바깥 활동도 활발하지 못한 요즘 무릎 관절염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시간에는 대자연병원 정형외과 이종명 과장과 함께 퇴행성 관절염의 치료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노화와 함께 찾아오는 퇴행성 관절염. 그 시기와 정도에 따라 치료 방법도 다양한데요. 최근 많이 시술되는 퇴행성 관절염의 치료법에 대해 정형외과 전문의 이종명 과장과 함께 자세히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나이가 들어가면서 무릎이 아프면 나도 퇴행성 관절염은 아닐까 한 번쯤 의심을 하게 되는데요. 네. 퇴행성 관절염에는 어떤 증상이 있나요? 퇴행성 관절염은 요즘같이 추운 날씨에 집에만 머무시는 노인분들에게 증상이 많이 나타나는데요. 증상으로는 가만히 있어도 무릎에 통증이 있거나 시리거나 무릎이 붓거나 움직일 때 소리가 난다면 퇴행성 관절염이 있지 않나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네, 사실 참 흔한 증상인데요. 네. 자신이 퇴행성 관절염인지 무릎이 어떤 상태인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물론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증상이 있으면서 통증이 계속 된다면 병원을 찾으셔야 되겠죠. 병원을 찾으시면 엑스레이 검사나 내시경 검사와 같은 여러 가지 검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릎과 같은 관절이 왜 이런 검사들이 필요하냐면 모형을 드리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무릎 관절은 윗뼈와 아랫뼈 그리고 이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사이에 연골판이라는 구조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릎과 무릎을 연결시켜주는 십자인대라는 구조물들이 있고요. 그리고 무릎을 싸고 있는 관절 연골이라는 구조물이 있습니다. 이런 관절 연골이 닳게 되는 질환이 퇴행성 관절염입니다. 그래서 이런 각각의 구조물들은 일반 엑스레이 사진에서도 보이는 경우가 있지만 뼈 이외에는 잘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그런 부위의 이상 여부를 알기 위해서는 자기공명 영상과 같은 정밀 검사를 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정밀 검사를 통해서 정확한 진단을 해야만 퇴행성 관절염에 대한 정확한 치료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엑스레이 상으로는 관절염인지 아닌지 판단하기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조금 더 정확한 검사가 필요하죠. 네, 정확하게 검사를 해야 되는 이유는 엑스레이 검사상에서 퇴행성 관절염이 나타나게 된다면 시기가 많이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엑스레이 상에서 관절 간격이 좁아지게 되면 그것 자체가 연골이 이미 많이 다른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자기공명 영상과 같은 그런 검사를 통해서 연골 상태를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엑스레이 검사만으로는 충분하게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치료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게요. 무릎이 아프신 분들은 글루코사민 같은 약물이나 PRP 치료, 프롤로 치료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각각 어떤 효과가 있나요? 글루코사민과 같은 것은 연골을 이루고 있는 성분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이것을 먹는 걸로 약재나 식품으로 섭취했을 때 관절에 효과가 있을 때까지는 양이 굉장히 미미한 상태이고요. 그래서 그 효과 또한 아주 미미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뭐 나쁘다고는 할 수 없지만 뭐 특효약이다 이렇게 선전하는 것이 많은데 그 특효약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또한 방금 말씀해 주신 PRP 치료가 있는데요. PRP 치료는 우리 몸에 혈액을 채취해서 그 혈액 속에 있는 혈장 성분을 따로 분리합니다. 그래서 이제 혈장 성분 안에 들어있는 관절의 성장인자라든가 화학 성분의 효과를 이용해서 치료를 하는 개념인데요. 하지만 인대나 다른 부위의 치료 효과는 좀 알려져 있지만 관절 연골의 재생을 촉진시키는 결과는 아직 보고된 바가 적습니다. 따라서 또 우리나라에서는 그 PRP 치료를 보험으로 아직 인정해주지 않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PRP 치료는 좀 제한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프롤로 치료는요? 프롤로 치료는
이제 증식 치료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대나 물 주변에 있는 근육에 손상된 부위에 직접 주입을 함으로써 이제 주입하는 약물은 네. 고농도의 포도당 용액이나 여러 가지 약물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예. 대표적인 것이 포도당 같은 약물입니다. 그래서 고농도의 포도당 약물을 주입해서 염증을 유발시켜서 인대를 새로운 조직으로 대체를 시키면서 조직의 치유를 촉진하는 원리가 되겠는데요. 퇴행성 관절염에서 이 증식 치료를 시행할 경우에 인대 주변을 강화시키거나 치유를 촉진시켜서 통증을 줄여준 효과는 있지만 네. 단독 치료로는 관절 연골의 재생을 촉진시키지는 못하는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네. 제한점이 있다 하겠습니다. 네, 설명해 주신 세 가지 방법 다 효과가 미미하거나 제한적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네, 맞습니다. 그럼 퇴행성 관절염 환자에겐 어떤 치료가 적절한가요? 퇴행성 관절염에 대한 치료는 환자의 상태에 맞춰서 그 시기에 따른 적절한 치료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이 환자한테 이 치료가 맞다. 이것은 정답이 될 수 없고요. 예. 환자에 대한 정확한 상태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선행이 되어야 하겠고 그 이후에 그 환자에 맞는 정확한 치료를 선택하는 것이 맞습니다. 예. 근데 치료 방법 중에 보니까 줄기세포 치료가 있던데요. 네. 줄기세포를 이용해서 퇴행성 관절염을 치료하기도 하나 보네요. 네. 요즘 뭐 줄기세포 뉴스나 이런 사회 상황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관심 있으신 분들은 줄기세포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줄기세포는 최근에 항노화 치료로 뭐 잘 알려져 있는데요. 이 줄기세포는 퇴행성 관절염 환자에게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줄기세포는 우리 몸에 정상적으로 널리 퍼져 있습니다. 우리 혈액 안에도 있고 골수 안에도 있고 그리고 지방세포 안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뱃살 같은 곳에도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런 곳에서 여러 군데에서 다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줄기세포라는 것은 여러 가지 우리 몸에 있는 신체 장기로 분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이 줄기세포 중에서 간엽 줄기세포라는 것은 줄기세포에서 이제 연골이나 뼈 이런 관절 부위에 네. 분할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것을 간엽 줄기세포라고 하는데요. 네. 이 간엽 줄기세포를 퇴행성 관절염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 뭐 줄기세포가 요즘 세간에 이슈가 많이 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이 간엽줄기세포를 치료 목적으로 사용하면 뭐 윤리적으로 문제가 되거나 하진 않죠? 네, 윤리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은 성체 줄기세포 자체가 네. 본인의 것을 사용하고 그리고 우리나라 공식 기관에서 인정한 것이기 때문에 믿고 안전하게 사용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윤리적인 문제는 이제 배아 줄기세포에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럼 줄기세포 치료가 네. 어느 정도 진행이 된 퇴행성 관절염에 조금 더 효과적인 치료다 이렇게 봐도 되나요? 관절 간격이 완전히 줄어들어 있고 많이 진행된 경우에는 그 자체가 연골이 굉장히 재생되지 않는 가능성이 네네.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줄기세포 치료 역시 별로 효과가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네. 심하게 진행되어 있거나 연골이 아주 망호되어서 관절 간격이 좁아진 경우에는 관절을 바꿔주는 네. 인공관절 치환술을 더 선호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인공관절 수술을 받았다는 분들을 보면은 네. 무릎을 구부리고 피는 게 어렵다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고 네. 또 어차피 몇 년 뒤에 재수술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최대한 늦게 하고 싶다 이런 의견이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 실제로 그런가요? 네, 그 인공관절 수술도 지금 2017년이지 않습니까? 네. 한 60여 년의 세월을 거치면서 기술도 많이 발전을 하고 네. 수술 기법도 많이 발전을 했습니다. 따라서 그 예전에 발생했던 그런 합병증들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그 방금 말씀하신 무릎을 구부리고 피하는데 되게 어려움이 있고 네. 뭐 이런 증상들이 있는데요. 이런 증상들 역시 많이 개선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무릎을 구부리고 펴는데 문제가 있다라는 건 좀 현재와 같이 재활치료나 이런 것들이 많이 보편화되어 있고 아주 이제 요즘과 같이 체계적으로 잡힌 곳에서는 그런 합병증은 드문 편입니다. 네. 그리고 또한 많은 분들께서 몇 년 뒤에 재수술을 해야 되니까
최대한 늦게 나이 먹을 때 해야 되겠다 이러신 분들이 많은데요. 과거에는 퇴행성 관절염 치환물 자체가 예. 수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래 쓰지 못하고 하지만 요즘에는 여러 이제 의료 외의 과학이 발전하면서 그런 인공 대체물 자체도 많이 발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명도 15년에서 20년 정도는 넉넉히 쓸 수 있는 치환물이 많이 개발되어 있고 지금까지 연구 결과에서도 보면 20년 정도 한 곳에서도 한 70%, 80% 이상의 네. 좋은 생존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공관절을 요즘에 너무 늦게 하시게 되면 네. 너무 늦게 하시면 너무 고생하는 시간이 길어지십니다. 네네. 그래서 20년, 30년은 쓰실 수 있으니까 본인이 건강이 좋을 때, 조금이라도 좋을 때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퇴행성 관절염에 대해서 정형외과 전문의 이종명 과장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국민건강보험 자료에 따르면 50견으로 수술을 받는 환자의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50견 초기와 같이 비수술적인 치료로도 좋아질 수 있는 시기에 수술을 받는 환자들이 늘면서 전체 수술 비율을 높이고 있다는 건데요. 비수술적인 치료로 50견을 극복하긴 어려운 걸까요? 이 시간에는 여수백병원 백창희 원장과 함께 어깨 치료 쉽고 편히 가자란 주제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아프고 불편하고 제 기능을 못하게 하는 50견. 수술하지 않아도 통증 없이 운동을 하며 치료할 수 있습니다. 50견 환자의 통증과 불편을 해소하는 치료법에 대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50견 환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수술 없이 치료를 하다가 통증이 너무 심해서 그냥 수술을 받았다는 환자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다른 치료보다도 수술을 생각하게 되는 이유는 아무래도 큰 통증 때문이겠죠. 아무래도 수술적인 치료하기 전에 네. 먼저 이런저런 수술 없는 치료를 다 받아보고 다닙니다. 예. 뭐 심지어는 이 병원 저 병원 다니면서 안 가본 데 없다고 얘기하면서 치료를 다 받아도 안 들은 경우는 이제 두 손 들고 아이고 수술이라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들 많이 말씀을 하세요. 예. 최근에 경험한 어떤 사례를 보면은 한 중년 여자분들이 오셔가지고 진료실에서 처음에 인터뷰를 하는데 네. 막 갑자기 울기 시작해요. 예. 그래서 영문을 몰랐는데 그동안 어깨가 불편하고 팔이 잘 안 돌아가서 이 병원 저 병원 다니면서 치료를 많이 받았던 거죠. 네. 근데 어떤 병원에서 운동으로 풀어야 된다고 이렇게 움직이기도 어려운데 예. 갑자기 확 꺾은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순간 너무 놀래가지고 그게 트라우마로 남아서 병원 생각만 하면 눈물이 난다고 호소를 했거든요. 우리가 병원에 가기 두려운 것도 아픈 것도 두려운 이유는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예. 사실 어깨 통증은 별것 아닌데 잘 모르기 때문에 두렵고 병원에 가기 무서워하는 거죠. 그러니까 환자분들의 특징이 이제 오랫동안 어깨가 아팠다는 건데 오늘은 통증 없이 쉽고 편히 어깨를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 주신다는 거잖아요. 네네. 우리가 준비된 자료 화면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요. 우선 자료 화면에서처럼 아프지 않게 어깨로 내려가는 신경 근처를 잠시 잠을 재웁니다. 네. 우리가 치료받는 환자분이 아프지 않고 편안해야 되지 않겠어요? 네. 저렇게 신경 근처에 주사를 주게 되면 어깨 통증이 안 느껴지게 됩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강직이 와서 좁아진 관절 주머니에 그냥 밖에서 제대로 주사를 줄 수가 없거든요. 예. 너무 좁아져서 이런 경우는 초음파의 도움을 받으면서 좁아진 관절 주머니에 주사 약물을 집어넣으면서 관절 주머니를 풍선처럼 부풀리게 됩니다. 네. 이미 신경 차단을 해놨기 때문에 주사 약물이 들어가면서 관절이 부풀어질 때도 통증을 못 느끼게 됩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 나머지 제가 한 번 더 손으로 이렇게 풀어주게 되면 네. 다 펴지지 않은 일부분까지 펴지면서 짧은 시간 안에 쉽게 50견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네. 어깨로 내려가는 신경을 잠재운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마취시키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이 마취가 풀리면서 신경이 되살아나면서 아프거나 하진 않나요? 마취시킨 다음에 대부분 다 무서우니까 신경 차단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근데 우리가
실제 시술하는 과정에서 통증만 있지 시술이 끝난 다음에는 아주 심한 통증은 아닙니다. 예. 뭐 그동안 운동도 못하고 어깨가 아파서 움직이지 못하셨던 분들은 나도 이제는 수술 없이 어깨 치료가 가능하겠구나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가장 흔한 어깨 통증으로 알고 있는 오십견은 어느 부위가 제일 아프고 어떤 증세가 있나요? 우리가 예를 들면 목 디스크가 있고 목에 협착증이 있다고 그래서 목이 아픈 건 아니라 네. 등 쪽으로 예. 어깨 쭉지 이쪽으로 통증이 가지 않습니까? 네네. 오십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깨 오십견이 와 있으면 어깨가 아픈 것이 아니라 자료 화면에서처럼 팔 중간 부위가 이렇게 네. 아프다고 여기가 아파 죽겠는데 뭐쯤 있는가 확인을 해달라고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예. 요즘 날씨가 추워서 병원에 오신 분들이 외투를 두껍게 입고 오십니다. 그럼 진료실에 들어오셔서 옷 좀 벗어보라고 얘기하면 아프지 않은 쪽은 팔을 잘 빼는데 네. 아픈 쪽은 돌아가지 않으니까 옷을 이렇게 털면서 벗는단 말이죠. 예. 또 어떤 경우는 오실 때 자동차를 운전하고 오셨습니까 하고 안전벨트를 매셨나요 물어보면 안전벨트를 멜 때 잡아다녀야 되는데 팔이 안 들어가니까 예. 몸을 돌려서 이렇게 뺐다는 얘기를 들으면 이분이 오십견을 앓고 있구나 생각하면 거의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또 뒤를 돌릴 때 자료화면처럼 팔이 뒤로 안 돌아가는데 주무실 때 옆으로 돌아놓을 때는 이 팔이 마음대로 움직여 무서우니까 네. 조심스럽게 반대편으로 잡아서 이렇게 옮기기도 하죠. 네. 그럼 이런 증상을 보여서 검사를 받으면요. 어떤 이상이 보이나요? 사실 오십견 환자 검사를 해보면 아무것도 안 나옵니다. 예. 엑스레이도 깨끗해서 이상 없다고 하고 MRI 찍어도 보시는 장면처럼 힘줄이 썽썽하니까 예. 별일 아니라고 얘기들 많이 합니다. 근데 MRI에서 보면 저렇게 하얗게 보이는 부분이 염증의 그림자입니다. 네. 그래서 힘줄은 멀쩡한데 이분이 아프면 이건 오십견이 와 있구나 생각하면 맞을 것 같습니다. 이분들 관절 속을 보시면요. 자료 화면에서처럼 뻘겋게 저렇게 염증이 보입니다. 네. 사실 오십견은 별것 아닌데 우리 사람으로 비교하자 보면 잠시 썩이 나 있는 겁니다. 네. 화가 나서 돌아앉은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면 잘 달래서 원위치 시키면 좋은데 오십견 지가 알아서 저절로 좋아지겠지 하고 놔두다 보니까 6개월 됐어요, 1년 됐어요, 안 가본 데 없어요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예. 화난 어깨를 잘 달래주면 된다. 벌써 치료가 덜 낯설게 느껴지는데요. 수술 없이 하는 오십견 치료는 대부분의 환자가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사실 수술 없이 나서진다 그러면 다들 좋아하십니다. 네. 근데 우리가 오십견 치료를 칼만 안 된다고 다 좋아할 일은 아닙니다. 네. 우리말에 뭐 호랑이 피하려다 여우 피하려다 호랑이만 난다는 말이 있잖아요. 네. 수술 없는 치료를 하려다 보니까 잘못되면 주사 후에 부작용이 와서 또 고생을 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예.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주사 놓을 때 안전이 정말로 중요한데요. 그래서 이런 시술을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수술처럼 미리 피 검사를 해서 염증 수치가 높지 않은지, 염증 수치가 높으면 몸 안에 굳은 피가 돌아다닌다고 생각을 하면 아무래도 이런 주사를 좀 피하고 당분간 염증 수치를 떨어뜨린 다음에 하는 게 좋겠습니다. 예. 또 우리 주변에 당뇨 환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미리 혈당을 체크를 해서 혈당 수치가 200 이하로 떨어뜨린 다음에 이런 시술을 받아야 안전합니다. 뭐 혈당 수치가 400, 500 정도 피가 설탕물처럼 이렇게 막 당이 올라 있는데 거기다 대고 또 스테로이드 주사 넣어서 혈당치가 더 올라가면 뭐 몸이 더 위험하게 되겠죠. 그래서 예. 미리 컨디션을 잘 파악을 한 다음에 이런 수술 없는 치료를 시도해야 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주사 치료를 하려면 일단 염증이랑 당뇨는 없어야 되겠고요. 이런 비수술적인 치료를 하면 일상생활이나 운동을 바로 정상적으로 할 수 있나요? 많이 물어보십니다. 이런 수술 없이 오십견 치료를 하고 나서 저는 수영을 다니는데 바로 수영해도 됩니까?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그러면 모든 게 다 가능합니다. 예. 오히려 일부러 약간의 통증을 참고 스트레칭을 많이 해주고 운동을 해줘야 좋죠. 예전에는 우리가 이런 수술 없는 치료를 당일날 오셔서 바로 집에 보냈거든요. 네. 근데 집에 가서 운동을 잘 못 하세요, 아파서. 그래서 제가 3일 동안 병원에 붙잡아두고
아침 저녁으로 운동을 제가 시킵니다. 네. 그렇게 하고 나서 오히려 치료 품질이 더 좋아졌던 것 같아요. 예. 어깨 통증 있으신 분들은 더 이상 오랫동안 참는 건 바람직하지 않아 보이네요. 네, 오늘은요, 어깨 치료 쉽고 편히 가자라는 주제로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원장님. 보통 겨울은 호흡기 질환 환자가 늘어나는 계절이죠. 그런데 1월부터 3월 사이에는 천식으로 병원 응급실을 찾는 고령 환자의 수가 눈에 띄게 많다고 합니다. 어르신 천식 환자들의 경우 응급실로 왔다가 입원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고 20% 정도는 바로 중환자실로 가기도 하고 또 다른 연령대의 환자보다 사망률도 높은데요. 어르신들의 경우 천식 증상이 있어도 나이가 들어서 그런거려니 하고 병원에서 진단을 받고 제대로 치료하는 경우가 드뭅니다. 기침이 심하지 않더라도 숨 쉴 때 쌕쌕하거나 휘휘하는 휘파람 소리가 들린다든지 가슴이 답답하거나 숨쉬기가 어렵다든지 또 가래의 양이 많아지는 경우에는 꼭 병원을 찾아서 진단을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